좋아요, 구독. 네, 오늘 챗GPT에게 물어본 내용입니다. 환율도 어렵고요. 국제유가도 어렵고 우리 주가 지수는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좀 알겠는데 환율과 국제유가와 코스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라고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답변 내놨을까요? 네, 챗GPT는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과는 좀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답변을 내놨는데요. 유가 상승기에는 보통 원자재 수출국의 통화를 매수하기 때문에 원화 환율과 국제유가가 반비례하는 현상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자, 하지만 코스피와 환율 관계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복잡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와 환율과 코스피는 결국에 그냥 상관관계만으로는 단순한 분석이 좀 어렵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강행커님, 오늘 답변을 봤을 때는 강행커님의 코멘트가 반드시 또 필요해 보입니다. 늘 그랬지만요.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복잡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반대, 역의 상관관계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시장도 어제 반대로 반응을 했잖아요. 그렇죠. 미국 시장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챗GPT가 정답을 말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정답을 말했다라고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더 자세한 설명은 필요합니다. 자, 강혜권님 설명해 주시죠. 네. 오페크 플러스가 이렇게 추가 감산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뭘까요? 이게 뭐죠? 뭔가 도형 같은 느낌인데. 이게 영어입니다, 영어. 영어로 돼 있는데. 네. 저게 O자고 저게 P자예요. 예, 그래서 OPEC. 네, 오페크의 그 상징 그 문자인데. 네, 처음 보네요. 예, 저도 찾아보다가 처음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좀 무섭게도 생겼고 그래가지고 오펙 플러스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추가 감산 얘기를 급작스럽게 하면서 미국의 페드 연방은행이 머리가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지금 계속 눌러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런 가운데 은행 위기도 지금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은행 위기가 좀 약간의 번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페드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제가 유가가 지금 계속 확 올랐습니다. 그죠? 네. 배럴당 85선까지 이렇게 오르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1,300원에서 머무르던 환율이 갑자기 1,315원대로 네. 급작스럽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르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수출을 좀 많이 하고 환율이 오르면은 코스피에 좀 역외관계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코스피가 당연히 내려가가지고 좀 오늘 어떨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좀 했었는데 미국 시장이 다행히 반등을 하고 끝나서 오늘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국제유가가 이렇게 장중에 8%나 올랐습니다. 오페크가 116만 배럴 하루에 상당한 규모인데 이미 작년 10월에 200만 배럴 이렇게 감산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00만 배럴 플러스 116 하면은 금년까지 하는 감산이 거의 전 세계 수요의 3.7%랍니다. 이게 상당한 이게 규모인데 네. 수요 공급이라는 게 거의 비등비등 이렇게 맞춰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 정도로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감산에 따른 부작용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고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 비축류 있잖아요. 이거를 추가로 방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유가가 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정이 될 텐데 최근에 비축류들을 계속 이렇게 방출을 해 와가지고 얼마나 여유가 있을까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지금 유가 전망을 기존의 배럴당 90불에서 95불까지 올렸어요. 이렇게 올리면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지금 문제가 좀 있잖아요. 네. 그 문제에서도 계속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또 우리나라는 수입 물가 이게 문제잖아요. 수입 물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로 다 전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다음 이제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이는 거는 이렇게 유가가 급등을 하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뛰었습니다. 근데 세계 통화 중에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민감도가 3위예요. 제일 위에 보면 호주 달러 있잖아요. 호주 달러 제일 오른쪽에 박스 오른쪽에 보면 1.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호주는 이제 석탄을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1.2% 민감도가 아주 컸던 거죠. 제일 밑에 한국 원화 바로 위에가 그 러시아 루블입니다. 루블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한국은 세 번째. 그래서 0.67%.
한국 원화도 이 정도로 민감하다. 근데 한국의 원화가 움직이면요. 전 세계 그 투자자들은 한국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경제에서 가장 민감한 증시이기 때문에 보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래서 빠진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국제 유가가 이렇게 이제 6%대로 이렇게 팍 오르니까 그다음 주목한 거는 석탄입니다. 석탄이 무려 11.7%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뭐 관련되는 이제 주가들도 조금 좋은 데가 있었는데 유가, 석탄 이쪽이 많이 올랐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말이죠. 재밌게도 테슬라 전기차 하는 데잖아요. 그리고 태양광하는 퍼스트 솔라 상당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어떻게 될지 좀 궁금은 하고요. 그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래서 DB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갑자기 나왔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수요량의 3.7% 이게 상당한 규모거든요. 네. 이 정도 되니까 무슨 단어가 나왔습니까? 영어로 써 있네요. 쇼티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부족해질 거다. 그럼 무슨 얘기냐? 유가가 올라갈 거다. 물가 압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맞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챗GPT하고 코스피하고 상관관계 그걸 물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21년부터 그걸 제가 숫자로 다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보니까 명확하게 서로 역의 상관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파란 줄로 돼 있죠. 3,000선에 있다가 쭉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근데 달러는 저 밑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서로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여기도 환율이 올라가니까 코스피는 내려오고.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 우리 코스피도 내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미국은 좀 달랐습니다. 그다음 차트를 보시면 미국은 그 우려를 이겨냈다. 그래서 S&P가 오히려 0.37% 올랐고 나스닥은 이제 0.3% 빠졌습니다만은 미국장은 좀 반응이 달랐다. 그래서 챗GPT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이랬는데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였고 상관이 없었던 거는 미국 증시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그만큼 지금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일 마지막 사진 하나 볼게요. 자주 나오죠. 우리 사우디, 네. 미국 서로 지금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갈등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점 투자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